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너무 크고 먼 목표를 잡다 보면 내 삶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걷다 보면 조금은 지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발을 바라보면서 일단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그 목표에 다다라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조금은 헷갈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는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사실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는 아무도 잘 알 수는 없죠. 다만 내가 어떤 길을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꼭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합니다.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고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제가 돌아왔으니까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셨거든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 예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예쁘지만은 않죠. 조금은 좀 경계심이 있는 상황에서 또 잠시 후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들 오늘도 운영형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진단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 앞으로 전망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저희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1등 출석 체크는 레제비츠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뽀행은 과연 팥붕인가 슈붕인가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당연히 팥붕이죠. 팥붕입니다. 무조건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팥붕이고요. 작은 소나무님 그리고 마로니의 입새님께서도 저도 출석이요 라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새곰쥐말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자성님과 벙벙님, 방구석 챔피언님도 잘 오셨습니다. 제대로 된 길은 내가 만들어야죠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나의 길은 내가 결국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의 길을 저희가 또 함께 근데 손은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불빛으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서당계 1년차님 출석하셨고 블루스톤 김님도 지금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재관님과 고재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투자의 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 전에 오늘 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 경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어제 오늘 살짝 쉬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오늘 장 한마디로 이제 속도 조절이다.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이라는 자체는 쉬었다 간다. 네네.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시장은 약간 전강 후약으로 끝났죠, 해서요.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까지 나오긴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월 3일날 코스피 지수가 장중 저점이 2180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고점이 2377이었습니다. 저점과 고점 사이에 불과 영업일수로 따지면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포인트 올랐어요. 지수가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9% 올랐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은 8%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좀 쉬어가야죠. 쉬어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앞서 이제 잠시 후에 10시 반에
미국의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CPI가 상당히 좋게 나올 거란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그런 또 기대감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반영이 좀 됐어요. 예, 그래서 네. 혹시라도, 기대치보다 좀 뭐 예상치 부합만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경계하는 그런 오늘 흐름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수급도 대체적으로 보면 좀 쉬었습니다. 막판에 외국 투자가들이 그 주식을 한 2천억 단일가에 사면서 실질적으로 종가는 4,800억 정도 잡혔는데 장중에는 별로 안 샀어요. 단일가에 한꺼번에 2,100억을 사버리면 별다른 영향이 없거든요. 장중에 만약에 4,800억 샀으면 오늘 종합주가지수 15포인트나 20포인트 정도 끝났을 건데 단일가에 보시게 되면 2,700억인가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예, 그리고 장중에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이 한 2천억 넘게 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매도도 종가에 보기에는 600억을 줄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일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가들도 내일 시장을 CPI가 좋게 나오면서 네. 올라갈 거다. 그래서 단일가에 2,700억을 현물에서 샀고 선물 시장도 2천억대에서 600억대로 매도 규모를 줄여놓은 게 아닌가. 일단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 대신 오늘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4,300억을 팔았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팔았으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와 관련된 매도가 아니었겠는가.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좀 약간 엇갈렸는데 IT가 그동안 강했다. IT가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4,800억 중에서 2,100억을 전기전자를 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2천억 넘는 매도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유통 관련 종목들이 중국발 낙제 어제는 강했어.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자동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어제 오늘 시장의 특징 자체는 그동안 그제까지는 낙폭 과대 대형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거라는 것 때문에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왔고 또 이제 공매도 성격의 쇼커버링이 들어와면서 상승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가 흐름 자체, 오늘 움직였던 것 자체는 일부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자동차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이번 실적 시즌에 작년 4분기죠. 실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다른 경기 관련 종목들은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거든요.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는 자동차가 실적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오늘 16만 7천원까지 올랐는데 부품 종목들이 좀 강했거든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나홀로 샀거든요.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 구매는 많지는 않았는데 풍력주가 오늘 상당히 강했고요. 장 초반에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어제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에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로 전환됐지만 풍력주들은 거의 나름대로 종가까지 강세를 보인 것 같고요. 수라든가 또 게임주들도 동반 상승을 했다. 반면에 카지노라든가 로봇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로봇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 자체는 앞서 수급이 조금 유축이 됐다. 장중으로 따지면 막판에 외국 투자를 많이 샀지만은 좀 약화가 좀 되면서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된 종목 차별화 장세였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용형님과 함께 일단 오늘장 분위기를 싹 정리를 해봤고요. 또 잠시 후에는 내일장 그리고 요 CPI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미니 강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또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또 빠르게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의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요 3가지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남겨주시면 당연히 더 좋죠.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맞춤형 해결책을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요.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운용형님과 또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 꿀팁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요즘 우리 채팅창 그 분위기를 또 보고 있으니까 요새 우리 채팅창에서는 붕어빵이 굉장히 핫한 것 같은데 상록수님 일단은 출석 체크하셨고 마로니에님은 팥붕 4마리 드셨어요? 오, 굉장히 좋겠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먹었다니까요. 준호님도 집 앞에서 10마리나 사오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붕어빵 요새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 합정에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저희 집 근처에서도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여러분 붕어빵 있는 곳 좀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먹고 싶네요. 자, 그런데 붕어빵 요새 1,000원에 2개예요? 진짜 비싸졌다. 옛날에는 1,000원에 한 4-5개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래도 올 한 해 겨울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붕어빵 꼭 먹으러 찾아갈 거예요. 자, 그리고 봄님도 오셨고요. 제롱파월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불기둥님 오셨습니다. 불기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 불기둥 쭉쭉 뽑아낼 수 있도록 종목 진단 출발해야겠네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레제비츠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파라다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지금 매수해볼만 할까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자, 파라다이스 오늘 좀 파란불을 강하게 켜냈죠.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6,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아직 그 흐름이 아래쪽으로 완전히 꺾이지는 않은 상황에서 파라다이스의 앞으로의 미래는 그래도 중국이 지금은 키를 쥐고 있지 않나 싶은데 분위기가 아주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라다이스 매수를 하면서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진입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했던 중국발 관련 종목들이 좀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잘 가다가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이 현재 중단된 상태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강경한 정치가 좀 하고 있는 쪽인데 그대로 어제 이 나왔던 내용 자체가 3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가가 떴어요. 근데 오늘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면세점 관련 종목들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오늘 비교적 크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국은 중국은 뭐 제로 코로나 정책 벗어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3월 달 정도 되면 그런 정책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봐요. 확실하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발표할 때 어느 상황인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은 3월 달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도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경제 상황이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라든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 자체가 이게 모멘텀으로 보면 아직 제로가 살아 있으니까 가는 거니까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들 종목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요즘 그런 고민인데 최근에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도 좀 빠르게 올라왔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가 결국 이제 밸류를 이제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온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면 주가 못 삽니다. 이제 파라다이스를 보면 파라다이스 뭐 결국 이제 바닥은 찍었겠죠. 바닥은 찍었고 이제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좋아지면서 시적 전망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쪽인데 근데 예사가 이제 코로나 때 보시게 되게 되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2021년도에 거의 한 1,700억을 까먹었거든요. 까먹었고, 그래서 자본이 크게 좀 감소된 상태인데, 근데 이제 보면, 파라다이스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에 현재 보면, 코로나 보시면 2020, 지금 주봉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도 2월 달부터 영향을 받았으니까 지금 그 가격대가 16,000원, 17,000원이에요. 이 가격대가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똑같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2년 동안 까먹은 것마다 1,700억인데 예사가 연간 돈 벌 때 좋을 때 연간 400억, 500억 정도 법니다. 네, 봅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자리라는 겁니다. 가치는 지금 2년 동안 까먹었는데 근데 사기가 쉽지가 않죠. 앞으로 돈을 번다 한다 하더라도 2년 동안 까먹었던 1,600~1,700억을 벌기 위해서는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전망치로 본다 한다면 작년도 250원, 올해 300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500억을 본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단기 순이익이. 그러면 3년 동안 번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직도 500억 정도가 2025년도 가야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손실 부분 자체를 다
보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겠냐 이거죠. 그리고 밸류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이제 PR 63배, 올해 50배, 그 다음에 내년도 32배.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중심의 이제 카지노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쪽의 카지노 회사는 GKL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이잖아요. GKL은 상당히 괜찮아요. 국내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갑니다. 올해 이제 2023년도 PR 17배, 내년도는 12배 되는 수준이니까 파라다이스보다는 훨씬 낫죠.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하니까 좋아지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밸류 자체가 너무 높다는 거죠. 2024년도 기준에서 파라다이스가 주가 수익 비율로 지금 PR이 32배짜리 주식을 현재 가격대 사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내게 되냐. 저는 주가 못 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모멘텀과 고민 사입니다. 제로는 살아있지만.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로는 살아있으니까 주가는 가급적 싸야 돼. 올라가면 이제 밸류의 부담을 좀 느끼면서 이제 비싸게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매도가 나올 거고요. 최근에 이따가 제가 미니 강의 때 얘기하고 있지만은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낙폭 같은 종목도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 이상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대차 잔고가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장대 음봉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등락은 가능하겠지만은 오버시팅은 안 나온다. 밸류로 봐서는. 그래서 오늘 주가 빠질 때는 짧은 단기 매매가 차원에서 10%라든가 살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 사가지고 23,000~24,000원 정도 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가 과거에 이제 2015년 완전 중국의 관광객이 그때 2015년도에 중국이 성장할 때 이때 3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예사는 중국 관광객이 주니까 중국 관광객 그러면 그 이후에 보자고요. 그럼 2018년도 이후에 주가 자체가 21,000원 이상 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그럼 가격 상승 여력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이 종목 가지고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당분간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주가 빠질 때 사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18,000원 크게 상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16,000원, 500원 정도 사가지고 17,800원 정도 파니까 작게 보면 7, 8%, 10%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에 대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밸류도 살짝 부담이고 또 채워야 하는 적자도 지금은 좀 남아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서 큰 수익이라든지 또 주가가 크게 탄력 있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기대감은 조금 살짝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빠질 때 매수하시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18,000원 살짝 아래였습니다. 17,800원 정도에서 수익 챙기는 전략을 꼭 부지런하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님께서 운용형님이다 라면서 또 반겨주셨는데요. 궁금한 내용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동백꽃 피는 날님 그리고 오승님도 출석하셨고 김선호님도 반갑습니다. 김정희님 그리고 사랑과 평화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벙벙님께서 뭐가 갈지 모르니까 제 계좌는 편의점이 되고 있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뭘 사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뭘 팔아야 되는 건지 좀 어렵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이런 고민들 가지고 계시다면 종목 진단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어느 순간 정말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은 약간의 상승 쪽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러한 상승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시고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상담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아진산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 매수가가 2,410원, 비중은 25%입니다. 목표가 3,000원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운용유님 어떨까요? 예, 아진산업은 자동차의 이제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차체와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는 이제 그동안 보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뭐 뚜렷한 성과가 없는 회사인데 작년도 3분기까지 보니까 실적이 급격히 뭐 좋아지고 있는 회사 같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단기 수익 160억, 200억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4분기
감안한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단기순이 200억짜리 회사니까 단기순이 200억짜리에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PER이 5배라는 거거든요. 주가 자체는 쌉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좀 일부 이제 저는 이제 부품 쪽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 자동차 부품 종목들은 조금 가려서 사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싼데 못 가잖아요. 주가 수익비로 따지면 PER 따지면 지금 6배, 7배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부품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못 갑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으면. 앞서 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앞서 대체적으로 단기 순이익 얼핏 보면 200억에 시가총액 1000억이니까 PER 5배 되는 수준이니까 싸요. 5배 정도. 근데 더 싼 종목도 있습니다. 기업 내용 자체도 다 탄탄하고.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화신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미국 쪽에 이게 자동차 부품도 살려면 뭘 사야 되냐면요. 현대차가 지금 미국 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물론 전기차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제품 생산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그런 또 현대차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까지 자동차를 부품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골라야 됩니다. 그런 회사가 저는 화신이라고 보이는 쪽인데, 근데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화신을 좀 비교를 해보면 화신도 지금 보면 단기순이 1000억이에요.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같은 재무내용 자체도 예사도 훨씬 괜찮고 1000억인데 PER이 보면 2.9배잖아요. 보이시죠? 2.9입니다. 제가 아진산업이 주가 비싸다는 게 상대적으로 주가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동차 업종 자체가 싸니까 현대차가 PER 6배, 7배면 부품 종목들은 본래 4배, 5배가 기본으로 봤거든요. 근데 아진산업도 싸지만은 화신이라는 회사 더 매출액이 2조 원이 넘는 회사거든요. 2조 원 가까운 회사도 PER 기준에서 3배밖에 안 되는 회사. 또 예산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 쪽에 법인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또 GM과도 향후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제가 아진산업을 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진산업도 괜찮지만은 그렇게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진산업은 일단은 우리 층에 3,000원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3,0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경쟁으로 봐서는요. 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3,000원보다는 조금 좀 낮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매물층이 많잖아요. 지금 파란색이 매물층인데 2,900원입니다. 2,900원.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3,100원이 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주가가 또 최근에 주가 2,250원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바로 3,000원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조금 가격을 낮춰서 2,880원, 2,900원 정도를 목표로 접근해 보시고 관심은 만약 부품 쪽에 자동차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화신을 좀 보내드리고 싶다. 아울러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진산업 3,000원보다는 살짝 아래로 2,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그 사이에 붕어빵 계란빵님 오셨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붕어빵이 핫해진 이유는 이 붕어빵 계란빵님이 등장하시면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잘 오셨고요. 홍동현님도 오셨어요. 백호서연님께서도 출석해 주셨고 템베거 여왕님과 또 양병덕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종목 진단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김선호님께서 남겨주신 LG 이노텍입니다. 매수가는 26만 1,000원이고요. 비중은 15%예요. 기대만큼 못 오르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탄력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예, 뭐 기대만큼 못 갈 수밖에 없죠, 현재. 일단은 애플이 지금 트러블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니까 애플과 이 종목은 거의 상관관계 개수가 아마 거의 한 7, 80% 정도 좀 될 거예요. 왜냐면 거의 이 회사의 매출 비중 자체는 애플이거든요. 애플이고 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애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좀 잘 팔려야 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좀 못 간 이유 자체가 회사가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LG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LG전자가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가이던스가 아마 4,200~300억 정도 되는데 900억인가 나왔나요? 600억인가?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해보면 LG전자 같은 경우 본업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회사인 LG이노텍이 연결 기준으로 작용을 하니까 LG이노텍이 상당히 안 좋았을 거다. LG이노텍이 가이던스가 지금 LG이노텍이 아마 4,400억 잡혀져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LG이노텍이 본래 4,400억인데 그렇죠. 4,449억 잡혀져 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됐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LG이노텍이
4,400억이 아니라 보니까 1,900억 정도 전후, 1,800억에서 2,100억 정도 반도 안 예, 되네요. 예, 나올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LG노텍에서 2,5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서 LG전자에 어닝 쇼크가 발생했을 거다. 그런 전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LG노텍이 그러면 왜 실적이 안 좋냐 갑자기 4,400억인데 네. 연말에 재고 관련 부분을 손실 처리하고 그다음에 워낙 실적이 좋아서 항상 4분기 때 이제 직원들한테 성과급이라든가 보너스를 주거든요.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LG노텍 실적은 그래서 일회성 손실로 인해 가지고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다만 지금 가이던스가 4,400억 잡혀져 있는데 네. 1,900, 1,800억 나오면 그래도 깜짝 놀랄 수가 있잖아요. 못 가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발표하면 주가는 안 빠져요. 발표가 난 다음에 주가가 갈 겁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은 네. 없어요. 그렇지만은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LG노텍 실적이 이게 빨리 뚜껑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업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 한다 뭐라도 일회성 이익이 비용적이고 왜냐하면 최근에 애플이 지금 뭐 중국의 공장 문제 때문에 생산 차질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의 이제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는 봐야 되는데, LG노텍의 성장성 부분 자체는 결국 애플과 함께 한다고 그랬었는데, 애플, 특히 이제 LG노텍은 광학 솔루션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실적 성장이니까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따라 가지고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광학 솔루션 부분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할 거고요. 애플 신제품 출시에 따라 가지고 특히 애플이 올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그 XR 기기라고 혼합 현실, 확장 현실 관련 기기를 지금 본래 하반기 때, 상반기 때 출시를 한다고 했다가 하반기 때 연기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나온 엊그제 이틀 전에 나온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올 봄에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올 봄에 출시할 거다. 그러면 관련 업체들,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3개월 전부터 오더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인데 그래서 LG노텍이 작년에 아마 1조 6천억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을 거예요. 아마 11월 정도인가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조 6천억 투자한다는 자체는. 본래 LG노텍이 연간 평균적으로 투자 규모 자체가 8천억에서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1조 6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던 의 자체가 애플에서 결국은 향후 앞서 얘기했다시피 애플 신제품과 관련해가지고 XR 기기라든가 관련해가지고 3D 센싱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LG노텍밖에 없으니까 LG노텍한테 빨리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올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부터 XR 기기를 출시를 할 거니까 대비를 하라. 그런 언지를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의 성장성 부분 자체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게 없어요. 발표 이후에 주가는 간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엄청 싸죠. 지금 IT 중에서 밸류 중에서 앞서 이제 2천억 정도 줄어든다 한다 단기 수익이 지금 1조 1천억 잡혀져 있는데 2천억 줄어든다 한다 8천억이면 주당 EPS가 3,700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현재 주가 27만 원 기준이면 PR 기준에서 7배, 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다면 이제 PR 5배는 대충 나올 거예요. 그럼 주가는 지금 사야죠. 근데 다만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게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는 것 같고 결국은 IT 쪽에 움직임이 전개된다면 LG노텍이 충분히 여전히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충분히 이 종목은 다시 그 작년도 이제 고점이 거의 40만 원 넘어섰는데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잘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3월달 정도 가면 32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얘기가 매물층이에요. 지금 35만 원대가. 이게 33만 원, 32만 5천에서 3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리면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실적 발표를 오늘 지금 가이던스와 실적 발표가 지금 차이가 예상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확인을 보고 가야 된다. 근데 가이던스가 지금 빨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시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2천억이면 수정이 돼가지고 지금 4,400억이 근데 2,500억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별다른 실적이 발표도 충격을 덜 받을 건데 네. 근데 물론 지금 발표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도 알고 있거든요. 충격은 없습니다. 발표해야 간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의 점진적인 행보 내지는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 지금 당장은 실적이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이라 이걸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애플의 움직임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LG 이노텍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전망은 괜찮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3월까지 조금 더 시간을 줬을 때 32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또 수익도 꼭 챙겨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채팅창에서는 LG 이노텍이 아니라 LG 이놈텍이다라고 부르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LG 이노텍에 대한 답답함을 좀 나타내주고 계시는데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LG 이놈텍을 좀 예쁘게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백호서연님께서 요즘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은데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돈이 없을수록 우리가 한 종목 한 종목을 신중하고 또 소중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종목 사고 싶으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좀 보내줘야 되는 종목들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목 진단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기다림님과 건병래님께서 딱 이제 중간쯤 나타나셨습니다. 현재 9시 32분 중간 출석 체크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고재관님께서 남겨주신 MK전자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11,800원입니다. 비중 4% 가지고 계시네요. 예전에 13,000원대에서 꿀 같은 수익을 보고 조정 타이밍에 살짝 매수했습니다. 11,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4%를 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같이 남겨주셨어요. 한번 수익을 잘 봤던 종목입니다. 조금 더 추가 매수하면서 수익 볼 수 있는 타이밍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MK전자는 이제 본업 자체는 반도체 본딩 와이어라든 몰딩이라든 그쪽인데 예사를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예사 보면 이제 해결을 잘못하신 분들은 예사가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9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1,000억이잖아요. 매출액이 9,580억에다가 영업이익이 1,000억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 300억짜리 예사니까 1,000억이니까 시가총 2,000억이면 엄청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예사 이제 작년도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그 예사 보시면 영업이익하고 지금 지배주주 순이익하고 차이가 엄청나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영업이익 자체는 분기 단위 200억, 1분기 때 206억, 2분기 때 299억, 그 다음에 3분기 때 264억. 근데 이게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어때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3분기 합해서 100억이 잠깐 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한 7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예산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회사들이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MK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많이 약해요. 본래 물론 지배주주 순이익이 약하다는 자체는 연결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연결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다 합해지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자체는 지배하고 있는 순이익만큼 계산되는 게 맞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이라든가 인사에 관여를 할 수가 있으면 함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함께 합산해 가지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순이익이 적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제가 이제 배워야 산다에서 하는 내용 자체가 자본 총계가 증가해야지 제가 주가가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한다고 얘기를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배워야 산다에서 강의했던 주 내용인데 네. 근데 예산은 그러면 자본 총계가 증가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본 총계가 증가가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지배주주 자본 총계가 이게 보시게 되면 지배주주 자본 총계가 거의 증가만큼 증가가 되지 않아요. 증가폭 자체 3천억이 2017년도에 3천억짜리인데 2021년도에 지금 3,900억이니까 몇 년인가요? 1년, 2년, 4년 만에 30%니까 나누면 7% 증가해요. 7%. 7%. 이 회사는 정상적으로 따지면 연평균 7% 정도의 이 회사 MK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회사입니다. 7%. 이게 주가가 예선 빠르게 못 가요. 외부적으로 보면 딱 보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8천억, 9천억, 1천억짜리 회사인데 지배주주,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 중요한 겁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이 회사 MK전자의 주주들한테 해당되는 몫이 지배주주 순이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지배자잖아요.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많다는 자체는 내 거가 MK전자와 무관한 다른 쪽에 이익이 더 많이 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 회사가 실적 자체가 상당히 또 안 좋아졌어요. 작년도 보시게 되면 2021년도 대비해가지고 단기 순이익 자체가 현재 지금 100억도 안 되니까 4분기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4분기 때 재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 4분기 같은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면 회사 대충 추정을 해보면 100억짜리 단기 순이익 회사입니다. 100억짜리 순이익 회사면 10배, PR 10배면 시가총액 1,000억이 적당한데 회사 시가총액 2,500억이잖아요. 그럼 PR로 따지면 25배입니다. 주가 못 간다고 봐야죠. 기본적 분석사는 일단 그렇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봐서는 좀 뭐 미지근합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분이 과거에 매매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추이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주가는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건데 또 예상 이제 본업 자체가 반도체라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몰딩이라든 본딩 와이어 쪽에 관련 쪽이고 예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금 가격이라든 관련해서 연동을 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주가가 별로 매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4% 정도 좀 가지고 계셔가지고 약간 짧은 트레이딩 매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회사가 영업이 자체 그래도 뭐 꽤 많이 나는 회사니까 시가치 2,500짜리는 그렇게 아주 또 비싼 쪽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다만 작년도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본다면 11,000원대는 지지가 될 것 같고요. 뭐 62동 평균선이 지금 62평선이 지금 11,200원이거든요. 11,200원이니까 현재 주가 11,700원. 이 사이와 또 여기가 또 여기를 돌파하기 좀 어렵죠. 최근에도 작년 12월 달에 보니까 13,500원까지 가다가 윗골 달가 밀렸는데 아마 이게 저항선이 될 겁니다. 11,000원과 현재로 봐서는 13,000원도 사이에 등락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목표 수익만 짧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MK전자 이 기업에 대한 세세한 분석들 같이 도와드렸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가 어디까지가 좀 적당할 것인가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당분간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 좀 등락을 오갈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함께 그 사이에서 수익도 잘 챙겨가시면서 타이밍 놓치지 말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까요? 벌써 9시 39분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 이어지고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저도 출첵이요 라고 인사해 주셔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용민님, 김태자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우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1,000원에 25%요. 31,000원에 25%. 지금 네. 보니까 이 종목이 고가가 33,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언제 네네. 들어가셨어요, 이 종목? 11월 초순께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33,000원께 제가 일부 매도를 하고,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나머지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 버려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조금 더 올라가기를 기다리셨는데 얘가 좀 네. 반대쪽으로 지금 내려와가지고 손실을 네네. 보셨구나. 어떤 네네. 점이 그럼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뭐 로봇도 개발을 하고, 포스코 ICT랑 뭐 협력도 하고, 그리고 뭐 태양광 그 전력 반도체 사업도 한다고 해서 네. 나름 그 종목에 대한 좀 뭐 확신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걸 제가 다시 생각을 하고 적당한 선에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더 가지고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느 정도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수급도 나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주가는 많이 빠지고 힘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사셨네요, 해서요. 네. 31,000원이면 근데 높게 사셨네. 작년 거의 고점 때 거래 많이 될 때 사셨네요, 해서요. 네. 예. 일단 예산은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고,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태양 전지와 관련된 장비도 예사가 관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에 비해서는 뭐 제로 모멘텀이 좀 괜찮다고 좀 저도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예사 실적 자체는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산업 자체가 전방 산업이니까 여기에 투자와 관련 영향을 좀 받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 실적 괜찮죠? 확인하셨죠? 네. 예, 실적도 괜찮아요. 작년도에.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3분기까지는 나쁘지가 않아요. 예. 네. 원익 IPS랑. 그래서 예사도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때부터 이제 국내 장비 회사들이 많이 이제 비수기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예사가 지금 4분기 전망이 이제 영업이익이 156억이 잡혀져 있어요. 작년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110억인데 좀 이게 실적 시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이던스 대비 안 좋게 나오면 중성 종목 같은 게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분기까지 지금 쌓아놓은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네요. 3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 469억은 설사 못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2021년도에 249억은 이미 3분기 때까지 초과를 해놨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일단은 실적 모멘텀 탄탄하다. 우리가 현재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PR 기준에서 7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7배 되는 수준은 현재 또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업황 자체가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또 실적 자체가 앞서 이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31,000원대 사셔서 지금 25,500원이니까 일단 좀 저점은 하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은 전반적으로 악재가 반영됐다고 보이는 시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우스 자체도 아무래도 예산은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에 그 매출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안 좋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자체는 안 좋아서 약간의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진 속도 자체가 더딜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작년 실적으로 봐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일단 충분히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비중을 25%인데 만약 추가적으로 조금 내려오면 한 5%나 10% 정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트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걱정은 없어요. 이어서 보시게 되게 되면 가깝게 본다 작년 9월 중하순 쪽에 저점이 그 다음 저점이 그 위에서 형성이 좀 됐고, 이번 같은 경우도 여기 저점을 안 깼거든요. 여기 저점을 안 깼잖아요, 이번에 했어요. 그러면 저점은 나왔어요. 하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24,0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 거고, 24,000원까지 만약 내려온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10%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할 거고, 현재 가격대에서 제가 보기에도 약간 5% 정도는 추가 매수도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 종목이 주가가 바로 의미 있게 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종목은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형성됐던 11월 24일 날에 형성됐던 33,000원대 고점은 좀 하반기 정도 가야 될 겁니다. 5월 최소한 5월달, 6월달 정도. 잘하면 이제 내년도 올해 한 3월달 정도 된다 한다면 3만 원 근처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짧은 단기 목표는 28,000원 62동 평균선이 대기하고 있는 그 선이 좀 될 것 같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3월 정도 기점을 해가지고 3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제우스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 더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더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하셨고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28,000원, 3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 보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운용형님과 함께 미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뿐만 아니라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나요? 자, 실적 시즌 등 여러 가지 우리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힌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예, 자,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시장과 관련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현재 시장,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속도 조절이고 향후의 시장 자체는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던 주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오늘 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연초에 빠르게 좀 반등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대형주들 봤더니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낙폭 과대 종목 같은 경우 저점에서 거의 20%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SK 하이닉스도 저점에서 거의 15% 가까이 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좀 빠르게 올라서 오늘 쉬어가고 있는 쪽이지만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 부 자체는 추가 상승을 위한 속도 조절 성격이라고 그랬으니까 최근에 시장이 이제 빠르게 올라온 이유 자체는 일부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뭐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은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 지금 올가 시각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좀 되고 있거든요. 할 거다. 연준 위원들 매파적인 발언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이미 일부 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 같은 게 먼저 금리를 인상했던 쪽은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일 아마 금통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3.5 정도까지가 거의 정점 내지는 한 번 더 하면 3.75까지 갈 거란 전망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채 A등급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5.7까지 갔던 회사채 수익률이 지금 얼마 4.7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실제적으로 각국의 통화정책 자체는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은 이미 시장의 실세 금리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금 3.5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올해 연말에 대체로 5% 이상이 진행이 될 거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국채 수익률은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다르게 움직임이 전개됐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 자체가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슈였던 건데, 지난주에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일부에서 뭐 골디락스 경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좋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꺾이면서 물가도 좀 완화가 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측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자체는 경기 침체 국면 쪽에서 가장 이제 두려운 것 자체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하향될까, 쇼크가 나올까, 그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실적 발표된 기업들,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실적은 제가 보기에도 거의 뭐 쇼크 수준이거든요. 삼성전자 가이던스 대비해서 무려 37% 정도 나왔고, LG전자는 가이던스 대비해서 무려 80% 정도까지 안 좋게 나왔고, LG노텍도 거의 반토막이었거든요. 아니, 뭐 LG에너지솔루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나 주가가 다 떴다는 거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이제 바닥이 나왔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 차별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측면들을 이제 보셔야 좀 되는데, 앞서 이제 대형주 중심 올라갔던 것 자체는 앞서 이제 그런 또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경기 침체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특히 경기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다. 앞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실적 발표 주가가 올라간 걸 봐서는. 그래서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연준의 통화정책 규제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뀔 거라는 것 때문에 8월 달인가요? 그때도 쇼커버링이 엄청나게 들어오면 주가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11월 달인가요? 그 당시에 카카오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주가 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론 일부도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아놨던 공매도와 관련된 것들이 쇼커버링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근데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 자체는 제가 이제 주가가 대형주들이 빠르게 쇼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 얘기할 때 모멘텀은 괜찮은데 밸류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 이제 4분기 실적 이제 전망치가 나오는데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했고 LG는 실적 발표했지만 기타 발표되지 않는 종목들 제가 실적을 최근에 분석 보고서를 좀 봤는데 실적이 엄청 안 좋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는 종목들. 은행 KB무빙 같은 경우, 이게 3분기와 그 다음에 컨센과 그 다음에 전망치를 비교해 놨는데, 은행은 3분기 때 영업이 단기 순이익이 1조 2천억인데, 이번 컨센은 지금 8천억인데, 적게는 6,400에서 8천억이고, 현대건설은, 가이던스가 1,754억인데, 1,150억에서 1,640억. 변동이 상당히 크죠. 한샘은 가이던스가 13억인데, 127억 적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저는 좀 이렇게 나오면 저도 충격이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3분기 때 영업이 9,195억이었거든요. 근데 4분기 때 지금 가이던스가 5,864억인데 일부에서 974억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게 보는데 3,876억.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작년 3분기 때 4천억 적자, 그 다음에 가이던스 915억 적자인데 여전히 적자 지속. 그 다음에 SO일이 상당히 변동이 큰데 SO일에서 5,117억이 3분기 때 영업이었는데 지금 가이던스가 3,400억 잡혀져 있는데 500억 적자 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적자고요. SK하이닉스는 뭐 알고 있지만은 가이던스가 지금 8,700억인데 적게는 1조 1,630억에서 1조 9,650억 사이에 적자가 날 거다. 앞서 LG노트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4,538억인데 1,897억, 2,345억. 대신 2차 전지는 그냥 무난합니다. 예상치보다 10% 하향. 그 다음에 외나 카카오 같은 경우 3분기 때 1,503억이 영업이익인데 컨센이 지금 1,270억인데 전망치는 750억, 920억입니다.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물론 4분기 때 항상 실적 쇼크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실적이 안 좋지만 주가는 빠지지는 않는데 문제는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여력 자체가 주가는 저는 안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너무 하향 조정돼서. 그런 측면이 좀 부담스럽다는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가 좀 증가가 돼요. 표를 제가 좀 연초 위에 공매도 증가 추이를 봤는데, 올해 1월 달에 2,850억 공매도가 나왔다가 1월 5일 날 4,480억 하루입니다. 나왔다가 1월 9일 날 2,970억 정도 공매도인데 오늘 보니까 4,000억 정도 증가됐어요. 근데 보시면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여러분 대차장고 보세요. 얼마만큼 대차장고가 급증했는지. 제가 봤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차장고가 적을 때가 4,200만 주 됐는데 지금 5,500만 주입니다. 1,300만 주 들었어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대차장고가 늘어났다는 사실 뭐냐? 이제 공매도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도 거의 1,200만 주대에서 지금 아까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급증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공매도도 나오고 매수도 들어오겠지만 균형이 엇갈린다는 거죠. 매수도 있고 또 이제 밸류를 부담을 느낀 쪽은 공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속도 조절이 나올 수가 있다. 주가 빠르게 안 간다는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는 시장은 바닥은 좀 확인이 좀 되는데, 그래서 주가는 사야 되는 거고요. 사야 되는 거고, 대신 빠르게 가지 않는 거니까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다. 조정 시점에서 좀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주도주가 없습니다. 저는 3월달까지 주도주가 없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주도주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주식 따라 사서는 안 된다. 저는 순환매 장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 따라 사기보다는 눌림목 조정이 나온 종목들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 관심 자체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경기 민감비 내에서 순환매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전반적으로 앞서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종목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 종목 쪽에 있어요. 그쪽에서 좀
기회를 좀 찾아봐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의 시장은 조금 더 차근차근 차분하게 신중한 매수가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우리 투자의 신에서 또 박준영 운용경님과 함께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운용경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투자의 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